볼까요? 문제 풀면서 다시 방정식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해 줄게요. 얘들아, 그래 봐봐. x랑 y가 같이 있어. 그러면 미지수가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같이 그리는 거야. y값도 있고 x값도 있으니까. 그러면 x값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지수가 x밖에 없어. 그러면 x축만 그리는 거야. x, y, z가 있어. 그러면 3,000원. 축을 3개 그리는 거야. x축, y축, z축. x, y, z, w가 있어. 그럼 몇 차? 4,000원. 없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 했었죠. 아직 모릅니다. x, y, z, w가 있는 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까지는 배우고요. 미지수가 4개인 방정식은 아직 배우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있는 건데 안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는 거예요? 축을 그릴 수가 없어서 함수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x, y, z, w까지. 축을 4개를 어떻게 그릴까요? 선만 4개 그리는 게 아니야. 봐봐.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몇 차원이냐 얘들아? 3,000원. 3차원이지. 그럼 축이 하나 더 그려진다는 얘기는 몇 차원인 거예요? 4,000원. 4차원인 거예요. 4차원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그때 뭐라 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게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축이냐면 시간축인 거예요. 축이 하나가. X, Y축만 있는 게 가로와 세로. 니네가 지금 배우는 삼각형, 사각형. 2차원 도형이고 X, Y, Z축, 세 축이 있는 게 뭐야? 입체 도형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근데 축이 하나 더 생기면 노벨상 받는 거죠. 축 하나 더 찾으면 노벨상 받는 거예요. 노벨상이 뭐야? 우주를 지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막 저기로 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한다는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지구 끝까지 갔다가 우주 끝까지도 가고 할 텐데. 그래서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 봤습니까? 거기서 그 딸내미가 아빠가 막 책 막 떨어뜨려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중력 뭐 그거에 관한 뭐 해가지고 막 나중에 우주 가니까 막 이렇게 막 휘어있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4차원을 뚫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저씨가 막 그렇게 합니까? 인터스텔라에서 막 블랙홀에 갇혔는데 막 그 우주인들이 가르쳐줘가지고 막 힌트 주지 않습니까? 그 우주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4차원을 뚫은 거예요. 공간과 시간 제약 없이.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어렸을 때로 돌아가가지고 막 책 떨어뜨려가지고 힌트를 준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그걸 4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4차원도 뚫고 4차원을 뚫었으니까 몇 차원도 있겠어요? 5,000원. 5차원도 있고 막 그렇게 다 뚫어가지고 좀 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멀지 않았다 지금 얘들아. 그러려면 먼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첫 번째, 방구석에 있어봤자 뭐 차원 뚫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여러분 뭐 안 된다. 여러분들 티 하나 좀 뚫고 막 그러겠죠. 안 된다. 좋은 대학교는요, 여러분, 우리 막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데 요새 막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면 과기대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생겨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학교에서 학생한테 어디일까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학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보통 평균적으로 학생 한 명한테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쓴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1,6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막 이런 것들, 뭐 장비 같은 것도 되게 비쌀 테니까, 과학 장비. 두 번째가 서울대.
1,200만 원인가 1,100만 원 정도 쓴대요. 1인당. 근데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면요. 내 돈 내고 다니는 학교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다 장학금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 갔다.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카이스트 갔다 용인시에서 장학금 주고 여러분 학교 동창회에서도 주고 나라에서도 주고 카이스트 안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또 나라에서도 주고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 학비가 없어 그럼 카이스트 가시면 돼요. 우리 집이 가난해 학비가 없어 그럼 서울대 가면 돼요.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학비가 비싸다 하지만 얼추 가서 보면 좋은 학교들은 동창회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동창회들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학교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장학금도 충분히 다 받아서 학비 안 내고 다닐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막 듣보대 선생님이 막 주로 예를 드는 데가 뭐 물릉대학교 오징어학과 이런 거 호박엿학과 뭐 이런 데 막 학비가 막 300만 원인데 얼마 쓰겠습니까? 오징어 요새 비싸니까 막 그렇다 쳐도 호박엿 아무리 먹어봤자 300만 원치 먹을 수 있겠어요? 1년에? 못 먹겠죠. 그럼 거기서 배울 게 있겠어? 뭐 오징어 배 따는 거나 뭐 호박엿 써는 거나 뭐 이런 거나 배우겠죠. 내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네임밸류가 작아질수록. 근데 학비는 비슷해요. 요새는 다. 듣보대도 5, 600 좋은데도 5, 600 근데 막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좋은 학교일수록 내가 학교에서 받는 혜택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 좋은 데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좋은 데를 가면 좋은 거. 취업. 뭐 취업? 그럼 왜 취업을 잘 시켜줄까요? 왜 대학이 좋으면 취업이 잘 됩니까?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열심히 훈련받아. 대학 활동부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거네. 얘가 똑똑하고 나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너 거기까지 갈 만큼 노력했네? 그 노력 인정해줄게.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울릉대 수학과를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울릉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다가 만약에 계산 실수를 했어. 그럼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해요? 아, 저 새끼 울릉대라서 역시 울릉대는 안 돼. 그럼 선생님은 막 개 열심히 해야겠지. 똑같은 선생님인데 똑같은 난데 울릉대를 나온 선생님은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 실수를 했어. 아, 좋네. 인간미 있다 저 선생님. 역시 서울대도 뭐 실수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굳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걸 굳이 사람들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증명을 한 거니까. 학교 이름은. 근데 내가 울릉대를 나왔으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요. 우리 학원에서 솔직히 울릉대 수학과라고 하면 안 받아주겠죠. 아니면 뭐 한 6개월, 1년 정도만 수습기간을 거쳐서 선생님을 시키던지 하겠죠. 힘들다. 그렇게 힘들다. 여러분들이 막말로 선생님이 붕어빵 장사인데 붕어빵 알바를 쓰려고 했는데 한 명은 서울대고 한 명은 울릉대야. 선생님이 호박엿을 팔지 않는 이상 붕어빵 장사할 때도 누굴 쓰겠냐? 당연히 서울대 쓰지. 계산이라도 잘할 것 같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대학교를 쓸 때 보통 여러분들 때도 지금 똑같은 현행 체제가 수시 체계가 그리고 정시 체계가 운영이 될 텐데 이게 5개의 학교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요. 보통 2개가 상향, 2개가 적정, 하나가 안전빵. 5개를 쓸 때 이렇게 하면 되게 공격적인
대학교 지원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나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하나 적정 4개 안전빵 요렇게 써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보통 요렇게 추천을 합니다. 내가 한 3, 4등급이야. 어중간해 막. 그럼 이 새끼 잘못했다가 대학교 못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상향은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하고 적정으로 그냥 내 성적에 맞는 학교 하나 그리고 안전빵으로 한 4개 막 써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등급을 맞고 1등급을 맞았던 애인데 수시 전형을 잘못 써가지고 만약에 4등급을 맞는 학교를 가봤다. 재수 없어서. 근데 재수는 하기 싫고 그래서 4등급 그냥 갔어. 모르겠다 하고 갔어. 재밌을까?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다 4등급 학교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1등급부터 너희들은 이제 6등급까지니까 6등급까지 있는 친구들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끼리끼리 놀기도 하고 4등급 친구 중에서도 좋은 친구도 있고 1등급 친구들 더러운 뭐 이상한 애도 있고 막 하는데 거기서 마음에 맞는 애들을 찾을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나의 성적과 맞지 않는 학교를 가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자퇴하고 수시를 다시 쓰던가 수능을 다시 보던가 해요. 그럼 거기서 또 몇 년 날아가 버리냐? 1년 날아가 버려요. 적응 못하고 1년. 1년 날아가 버려요. 그 좋은 시절을 또 1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나에 맞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요거 더 먹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학원비 내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알고 계시니까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내 새끼가 잘 되겠구나.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 대신에 그런 수고로움은 없잖아.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나 참 좋은 학생이고 좋은 아들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사람들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 학교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땐 그게 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남한테 얘기할 때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평가해 주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긴 하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학교를 가려면 최소 2등급을 맞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3등급까지. 여러분들은 6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이제 예전에는 세분화돼서 8등급까지였거든요. 내신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현행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뀌어서 6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좀 더 커지니까 예전에 4등급이나 3등급이나 2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두루뭉실해서 뭉쳐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내신 등급보다는 또 다른 것들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도 되게 중요하다. 학교 생활. 그래서 고등학교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랑 특목고랑 학교 활동 자체가 어때요? 완전 달라요. 내신이 더 세분화되어 있으면 대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을 뽑기가 편한데 이제 여러분들께는 내신이 등급이 크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성적만으로 뽑기가 애매하니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활동 같은 걸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결정하지 못했으면 갈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평균이 90점 이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라도 있지.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일반고 가는 거예요. 일반고 간다고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똑같이 할 거 평균 90점 다 넘겨서 특목고를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볼까요? 방정식 몇 번? 97.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얘들아, 미지수가 몇 개냐? 미지수가 4개. 4개나 있다. 그래서 이 해를 준 겁니다. 연립방정식에서 해라는 얘기는 x 값이 마일이고 3일 때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럼 x에다가 마일, y에다가 3 넣어서씩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4b. 4b. 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b는 9. 그럼 요 식에서 넘기면 마이너스 2a가 a, b. 얘네들이 연립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9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에 가로하고 마이너스 2a는 9. 그럼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12a에서 마이너스 3a 하니까 9a는 9a가 9. 그럼 a는 1. 그럼 b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가 구할 수 있겠죠. 다음에 99번. 귀찮지만 한 번만 쓸게요. 3분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5는 어떻게 쓰게 쓸 수 있니? 5분의 그렇지. x 빼기 3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2y 됩니까? 2. 얘는 2. 그러면 이게 3개니까 얘가 2고 얘가 2다. 2다. 식 2개로 찢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게요. 3분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5가 2. 또 5분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2y가 2.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이거 2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죠. 이렇게 찢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한 해를 A, B라고 하면 A 대 B가 1대2다. 비율 나오면 뭐 쓴다? 그럼 A 대신에 1 A 대신에 뭐? A 대신에 T. T B 대신에 P P 2T. 아니 1대2니까. 미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비율 나오면 그냥 T나 K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거부터 계산합시다. 양변에 그냥 10 곱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6은 20 마이너스 10y 5y? 5y 그럼 넘겨서요. 4x 플러스 5y는 14. 자, 첫 번째 식 주어진 1차 방정식 식이요.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근데 얘의 근이 A랑 B, X가 A고 Y가 B인데 1대2라고 했으니까 A를 T라고 놓으면 B는 이게 X고 이게 Y인 거예요. 네. 그럼 X 대신에 T 지금 4T, T 플러스 5T 10T가 14T 아 그냥 14 그럼 T는 T는 1 그러니까 A는 A는 1 B는 B는 2 이렇게 넣어. 이해돼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T로 쓴다. T. 다음에 100, 4번 100서. 자, 연립방정식의 해 XY가 각각 2, 4, 6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일 때 A, B값. 2, 4, 6의 최대 공약수 몇? 2 2. 최소 공배수는요? 12 12. 그럼 X가 몇인 거고? 2 2. Y가 12인 거야. 그럼 X에다 몇 넣고 2 Y에다 12 그럼 식 정리할게요. 2A 2A 마이너스 12
b는 2. 또 x에다 2 넣으면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30. 플러스 36b. b가 몇? 8. 그럼 얘는 a-6b가 1인 거고요. 여기도 마사로 하면 어떻게 될까? a-9b가 마 2. 이렇게 하면 또 a, b 연립해서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다음. 응? 5번. 얘도 이제 어떻게 할래, 얘들아? 이쁘게 먼저 바꿔놓고 네. 먼저 바꿔놓고 쓰자. 양변에 여기 10 곱하면요. 5x 마이너스 4y는 10k 마이너스 옳지. 자, 됐고요. 밑에 거는요. 2x 플러스 y는 2k. 이렇게 정리해놓고요. x, y 해 값의 b가 4대 1이니까 x 대신에 뭐라고 놓고 4t, y 대신에 t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0t 마이너스 4t는 10k 마이너스 다른 건 건들면 안 돼. 네. 다른 건 건들지 않는다. 밑에 것도요. 8t 플러스 t니까 t는 2k.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인데요. 여기서 계산하면 16t는 10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뽑아낸 게 k. 2k가 9t죠. 네. 어쨌든 미지 두 개니까요. 여기서 양변에 이거 10k로 만들어줄 거예요. 문자 하나 통일시키게. 양변에 5 곱하면 45t는 10k. 그럼 10k 대신에 45t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럼 t 값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k 값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죠. t 값 나오면 k 값, k 값 나오면 t 값이 있고요. 다음 105. 먼저 10부터 쓰자. 6 하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y는 y는 100 곱해야 되겠지? x 마이너스 3y는 100a. 이게 연립이야. 네. 근데 미지수 식이 몇 개 있어? 식이 2개. 2개. 미지수는? 3개. 그럼 수학에서도 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건 하나 나왔죠. 뭐? x 플러스 y는 2. 그럼 같은 말이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면 x, y 값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x, y 값 가지고 집어넣으면 100a가 나오는 a 값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하는 거야. 얘네들이 연립해서 x, y 값 찾아낸다. 근데 3x에다가 y 더한 것도 있는데 왜 x에다가 y 더한 것도 있죠? 그럼 x가 0이겠네. 그럼 x가 0이겠네.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x 0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거 니네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들아 분수를 뭐냐 순환소수에서 이번에 상담할 때 여러분들 것도 틀린 거 보니까 순환소수에서 순환소수를 바꿨는데 철수는 분모를 잘못 봤대. 그럼 뭘 갖다 써야 돼? 분자를 썼어요. 분자 갖다 써. 분자를 잘못 봤으면. 분모를 갖다 아니 근데 그거 왜 틀립니까? 아니 그거 왜 틀려요 도대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틀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 어차피 학력평가니까 틀려도 괜찮아. 네, 학교 시험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얘도 봐봐. 얘를 푸는데 니은의 y개수를 잘못 풀었대. 그러면 뭔 잘 본 거야? x는 잘 나머지는 잘 본 거야. 얘랑 얘는 잘 본 거야. 또 그래서 x는 4를 얻었다면 y의 개수 5를 얼마로 잘못 보고 풀었냐? 그럼 a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3x 빼기 y는 6과 2x 플러스 잘못 본 수를 모르죠. 네. 그러면 a라고 찾자. a와 a와는 마이너스 4. 맞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근데 그래 x가 4래. 그럼 여기다가 4 집어넣었을 때 y 값 나오잖아. 6 남아? 그럼 y에다 6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도 4니까 8 플러스 6a가 와 4. a는 마이너스 뭘로 잘못 본 거야? 마이너스 2로 잘못. a 값 찾는 거야. 됐습니까? 네. 다음에 107. 107번부터 먼저 볼게요. 연립방정식에서 xy를 바꿔서 풀었더니 x가 3, y가 b가 냈다. 그럼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바르게 푼 해를 구해라. 그럼 바꿔서 써. 어떻게 써?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7y 플러스 플러스 ax는 8 ax가 8. 또 5y 플러스 4x가 2 2. 이걸 풀었더니 근이 3, b가 나왔다. 얘도 바뀐 건 아니야. 근을 쓸 때는 x랑 y 순서대로 쓰니까요. 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럼 x가 몇이란 얘기예요? 3 3이란 얘기예요. 네. 그럼 여기다 3 넣어봐. 12 12는 2, 5y. 플러스 그러면 y는요? y는 y 나와요? 마이너스 2. 그거는 b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네. 근 찾아버린 거야. 네. 그럼 여기서도 y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14. 14 x에다가 3 넣으면 3a 이 새끼가 8 8. a는 a는 마이너스 2 아니, 마이너스 2 맞아. 네. a y. 그럼 이제 다 나왔네.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y는 8. 5x 또 플러스 4y 5x 플러스 4y는 2. 이거 이제 연립해서 풀어라. 이제는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8번 8번 순환소수 나오면 무조건 뭘로? 9번에서 분수로 꼭 바꿔서 푸는 거야. 이게 국룰이에요. 자, 그럼 바꿔보자. 9번에 2x 플러스 이게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이 x 달려 있는 녀석을 분자로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산 실수할 때 좀 덜해요. 더하기 9분의 5y 9분의 10 그다음에 9분의 x 플러스 9분의 3y는 9분의 굳이 약도 나야 되겠죠. 양변에 9, 양변에 9 곱하면 2x 플러스 5y는 10 5y가 11, x 플러스 3y가 5. 그럼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연립하는 건 알죠? 네. 곱해서 같게 만들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100, 110, 네. 110 보잖아. n이 자연수일 때 얘들아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싸고 있는 지수가 n이 달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y에 지수가 달려 있어. n이 자연수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옳지. 뭐랑? 그래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면 1로 바뀔 테고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면 마이너스 1로 바뀔 거 아니야. 네. 그걸 꼭 머릿속에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이 n이 이 n 자연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두 개는 그렇지. 두 개 다 해야지.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거 다 합치면 짝수, 홀수니까 자연수 다 나와버려. 자, 그럼 먼저 n이 첫 번째. n이 홀수. 홀수부터 할까요? 네. n이 홀수. 하나만 더 하자. n이 홀수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N이 홀수는 꼬리. 마이너스.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 n이 홀수다. 그러면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생긴다. 봐봐. 2의 배수에서 1을 빼면 네. 홀수.
홀수지. 네. 그럼 2의 배수는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해? 짝수. 2의 배수 식으로 2의 n승. 2의 n승 2의 제곱 2의 변수니까. 그럼 2k 이렇게 쓰면 돼. 그럼 k에다가 1 넣어봐. 2 넣어봐. 4 3 넣어봐. 6. 짝수 2의 배수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한 게 홀수다. 홀수식 보통 이렇게 씁니다. 2k 마이너스. 그럼 짝수는 짝수는 2k. 2k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홀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2k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요. 보통 수학에서는 자 이때 k는 뭐? k는 k는 자연수다. 정수 넣으면 짝수 홀수에 정수 음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마이너스 4 같은 걸 짝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봐주세요. 2k-1이랑 2k는 되게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럼 n이 홀수면요. 얘네들이 더 뭘로 바뀝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고 홀수에다가 하나 더하니까 이게 짝수가 돼버리죠. 그냥 y. 그러면 플러스 y. 1이 되니까 y는 3. 3. 얘가 짝수야 홀수야? 얘는 짝수 짝수죠. n이 홀수면 하나 더하면 무조건 짝수니까.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얘가 1로. 그래서 2x. 2x 뒤에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y가 1. 1. 이건 계산할게요. 좀 바꿔봐요. 더합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 x가 4. x가 4니까 y는 7. 그래서 근 하나 나옵니다. 네. x가 4, y가 7. 자, 두 번째. n이 뭐이면 이제 짝수. 아이고, n이 짝수야. 그럼 이제 얘가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럼 x. x 마이너스. 얘가 음수로 바뀌겠죠? 네. 이게 홀수니까요. 네. 짝수에다 1 더하면 홀수야. 네. 홀수에다 1 더하면 짝수고 하나씩 커지니까. 마이너스 y가 3. 3. 얘가 홀수예요. 마이너스 2x로 되고요. 플러스 y가 1. 또 빼기. 더하자. 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4. x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4니까 y가 마이너스 7. 마치. 네. 그럼 두 개 다 써야 되겠네요. 네. n이 4. 마치. 홀수일 때 x는 4, y는 7. n이 짝수일 때 x는 마4, y는 마7.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먼저 첫 번째 식부터 넘기자. x는 마이너스 y. x는 마이너스 y. 그럼 이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겠다. 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도 볼까요? 그러면 결정해. 네. 뭘로 쓸 건지. x에다가 y. x로 쓸 건지 y로 쓸 건지. 우리 이렇게 먼저 풀었으니까 x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y. 마이너스 y를 넣을 수 있다. 그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니까 3z 마이너스 2y 플러스 3z는 y. 다시 y. 3z가 3y, z도 y. 네.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면요. 이렇게 3개의 문자를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거 써볼게요. x 대신에 뭐 넣어? 여기. y 마이너스 y. 네, 3y. 빼기 x 대신에 뭐 넣어? y.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2y. 밑에는요? 4y. y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 y니까 4y. 플러스 3y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4y. 2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3x. 밑에는 그냥 y. y고 z 대신에
그러니까 y 다 약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값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일 때 보통 미지수가 3개이면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문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식을 많이 씁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도 많이 써요. 고등학교 때도 많이 씁니다. 다음에 단 조건이 있어. 저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얘인 거야. X는 Y는 Z는 0이면 왜? 0이면 그냥 다 0. 그것 때문이니까. 그럼 다 0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 조건이 달렸을까요? 여기면은 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아니야, 다 0 넣으면 0은 0이다 이렇게 성립이 0분의 돼. 몇은 안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야. 저기 값에서 해가 Z가 없으니까. 0이면 0분의 몇이 되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 선생님이 그래 아까 예전에 뭐라고 했어? 분수가 나왔을 때 분모의 0이 그래 패드립을 치면 안 되지만 분모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분모가 없으면 안 돼요. 분모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 0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요 없어요. 단언.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없다. 그런 식은 없어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미지수의 문제에서 만약에 저렇게 달아줘 버렸다. 이런 말이 없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조건이 생기는 거야. 2x는 0이 아니겠네? y-3x는 0이 아니겠네? z는 0이 아니겠네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분모에.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럼 분자는 0이 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는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자가 0 되면 분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몇이야? 0. 0이야. 0을 세고 0이 분자가 0이면 다 0이야. 0이란 값이 나와. 근데 분모가 0이면 분자가 없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다시 미적분에서 한번 다시 배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112번. 뭐 두 가지가 있는데 XY. 좁은 걸로 할게요. 그냥. x분의 1을 a라고 잡고요. y분의 1을 b라고 잡습니다. 그럼 위의 식은요? 2A 플러스 B는 또? A 빼기 B는 1. 더하기 더하면 3A는 6. 3a는 6 A는 a는 2. 2 그럼 b가 1이냐? 네. 그럼 얘가 2. 2 그러니까 x는 역수 취하면 되니까 2분의 1 b가 1이니까 y는 1 이렇게 해서 x, y 값 찾아내시면 돼요. 꼴이 똑같으니까 치환해서 x분의 1 값하고 y분의 1 값을 찾아내면 서로 역수 취하면 x값, y값 바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통분해서는 안 나오죠? x, y분의 안 돼. 이거 저가 풀었을 때 여기에서 그에 더해서 3y는 6xy 한다음에 3 이항시키고 y 이항시켜서 1은 2x 해가지고 x는 2분의 1.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y. 약분 네. 하면 안 되지. 원래는. 왜? 약분할 때 이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약분해서 풀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런 조건을 꼭 달아줘야 됩니다.
약분을 한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y를 양변에 몇을 곱한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y분의 1 곱한 거예요. 그럼 미지수 분모에 y가 있죠. 네. y가 0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써줘야 돼. 쓸 거면 할 거면 서술형이라면 이거 써줘야 돼. 근데 이 조건에도 x, y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있지. x, y가 이렇게 있으니까. x, y 쓴 거야.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시원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 그러면 얘네들이 연립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해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친구랑 연립해도 값이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면 미지수 없는 것들끼리. 그럼 얘도 어떻게 해? x 빼기 y를 A. y분의 1을 a x 플러스 y분의 1을 b라고 치환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A 빼기 B는 a 빼기 b가 1이고요. A 플러스 2B는 4. 이렇게 써주면 치환해서 그 다음에 뺄게요. 3B는 3. 마이너스 3b가 3이더라. b가 B는 1. b 1이면 a가 A는 2. 2. 네. 그러면 x 빼기 y분의 1이 2고요. x 플러스 y분의 1이 1이다. 그럼 다시 빼기 y는 2분의 1. 서로 그러니까 뒤집으면 돼. 등식이니까 역수치하면 역수치. 그러면 x 플러스 y는 1분의 1 뒤집어봤자 1. 그럼 또 여기서 더하면 2x가 2분의 3, x가 4분의 3 나옵니다. x가 4분의 3이면요 Y는 4분의 1. y가 4분의 1 되면 되겠다. 그럼 다시 여기에다 대입시켜.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b값 찾고요. 또 여기다가 x값 y값 대입시켜서 A 찾. a, b값 찾아내시면 되겠죠. 네.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치환하는 게 좀 어렵다. x, y분의 1, x 플러스 y분의 1을 한 몽뚱이로 보겠다가 조금 빡세네요. 다음에 여기까지. 네. 36페이지까지가 아니다 놔둬라. 연습하고 하자. 해결로 갑니다. 얘들아 숙제가 뭐 밀린 친구들이 거의 없긴 한데요. 숙제가 밀렸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밀린 것부터 합니까? 이번 주 숙제부터 합니까? 이번 주 숙제. 이번 주 숙제부터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숙제를 다 하고 와서 다 해놓고 뒤에 거 전에 못했던 것들 숙제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웠죠? 자, 닮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뭐뭐가 있었죠? S S S A S A L E A S A S A AA, S, S, S 이런 게 있어. AA, SAS, 그 다음에 S, S, S. 두 변의 길이비만 맞으면 돼? 안 돼? 안돼. 안 돼. 두 변의 길이비가 똑같아. 네. 만약에. 그러면 조건이 뭐가 필요해? 가운데 가운데 값 또는 띄인 값 또는 남변. 남은 변의 길이비가 똑같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믿으면. 미등변 삼각형. 양변의 길이가 2, 2인데 네. 하나는 널쩍한 2로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하는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이 있겠죠. 네. 닮았습니까? 아니요. 닮지 않았죠. 이렇게. 뒤로 나가. 뒤로 나가. 자, 그러면 92페이지부터가 숨져 있을 겁니다. 틀린 거 볼까요? 네. 400? 76번. 자, 9. 공은 똑같이 생긴 거야. 맞아요. 정사면체. 얘들아, 정사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사는 4개. 자, 옆에다 하나 그려놓자. 정사면체 이제 3학년 중3 가면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사면체 한번 그려볼래요? 어떻게 그리는지. 육면체는 그릴 수 있죠. 정육면체. 네. 또 직육면체 그릴 수 있죠. 네. 우리 입체 도형 그릴 수 있는 게 딱 2개만 있으면 돼요. 사각. 직육면체랑 사각뿔도 안 그려 보통.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면체, 정사면체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삼각형을 대충 이렇게 삐드듬하게 그리세요. 비스듬하게.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 그래서 점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정사면체. 정삼각형이 4개 붙어 있는 정사면체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니면 삼각형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요 길이들 이런 것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정육면체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정육면체도 먼저 평행사변형을 하나 이쁘게 그리세요. 평행사변형. 그리고 내려. 앞에는 길이 똑같게. 뒤에는 조금 짧게. 그리고 이어. 그리고 내려. 요 길이만큼 내리면 돼요. 점선으로. 그러면 정육면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긴 한데 요 점선을 요 길이까지 내려서 점선으로 같이 이어주면 정육면체 나옵니다. 직육면체 그럼 좀 길게 그리시면 되겠죠. 정사면체랑 육면체는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사면체는 어때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다 이루어진 애들 아닙니까? 네. 네 면이.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다 닮은 애들이니까 입체 도형이라도 정사면체도 항상 닮은 녀석입니다. 내각의 크기가 같은 두 마름모. 마름모는 마루모는 내 변의 변의 길이가 같은데 각까지 같으니까 똑같은 거겠죠. 이해됩니까? 네. 닮은 애들 맞아요. 내각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 한 내각의 크기가 같대. 변의 길이가 다를 수. 변의 길이가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일 수 있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네. 각만 같다고 봐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인데 여기가 40도야. 네. 그러면 각이 40도인 녀석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렇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또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가 40도이기만 하면 되니까. 같냐? 아니요. 닮았냐? 안 닮을 수도 있잖아요. 닮을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꼭지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A 양변도 똑같을 테니까. 똑같죠. 다음에 497번이요. 497. 97번이요. 닮음을 찾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보통 이렇게 AB가 AC의 2배, 뭐 BD가 AD의 3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읽어보면요 보통은 누구가 더 긴 거야? AB가 더 긴 거잖아. 그럼 작은 애를 미지수로 줍니다. 알겠지? 그럼 AC의 길이를 뭐 T라고 줄까요? 네. 그럼 AC의 길이를 T라고 주자. 네. 그러면 AB 여기 길이가 T. 2T.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AD의 길이가 뭐 K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AD의 길이가 K면 BD는요? 3K. 여기가 3K. 근데 미지수 쓰는 게 나는 좀 별로야. 왜냐면 ET나 4K. 똑같죠. T는 T는 그러면 K로 써주는 게 좋겠네. T 대신에 2K. T 대신에 4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지워주고.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 얘들아. 네. 자, 이렇게 생겼어. 이때 갑자기 CD의 길이를 구해달래. 네. 그러면 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x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빨간색 삼각형은 x랑 k, 2k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의 닮은비가 1대 2가 돼요. 근데 또 큰 삼각 보면요 x가 똑같이 끼고 있고요 4k, 2k 또 1대 2 이거 무슨 닮음? SA, S 닮음이에요. 네. 그러면 x가 바라보는 거 CD대 큰 삼각형에서 x가 바라보는 거 8 1대2. 맞아요. 는 나머지가 아무거나 하자. 짧은 거 K대. K대 2K. 그러면 전체 삼각형에서 짧은 거 2K. 2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럼 KK 약분되니까 1대 2인 거고 CD가 4. 4이면 됩니다. 다음 499번. 409부부터 닮음을 찾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자, 각 B랑 각이 똑같고 4, 3, 6일 때 AC 값 풀고요. 그러면 이미 잘려버렸으니까 이 삼각형과 변을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ADC. 요 큰 삼각형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미안해.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여기를 동글 X라고 잡자. 그럼 큰 삼각형도 봐봐. 동그래. 큰 삼각형도 동글과 X. 그러니까 무슨 닮아? A 닮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AC 길이를 찾고 싶은 거니까 큰 삼각형에서 먼저 볼까요? 큰 삼각형 동글이 바라보는 게 AC 대 요 삼각형에서 동글이 바라보는 게 6. 야, 6. 6 나옵니까? AC. BC. BCD? DC? DC? DC 쓸게요. 는 큰 삼각형에서 길이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봐봐. 여기를 무지성으로 갖다 쓰면 안 되고요. 미지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르는 길이를 계속 갖고 쓸 수가 없잖아. 봐봐. 큰 삼각형에서 길이를 아는 게 지금 4, 6. 그리고 작은 삼각형에서 길이를 아는 게 3. 그러면 먼저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에서 길이를 아는 애들끼리 대응변끼리 닮은비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x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 4. 네. 작은 닮은 삼각형에서 x가 바라보는 거 3. 아, 이 친구들은 몇 대 몇 닮음이야? 4대 3 닮음이야. 그러면 동글이 바라보는 거 모르니까 나머지 6 살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큰 삼각형에서 동글 x를 제외한 요 변의 길이가 바라보는 게 6이면 큰 여기 삼각형에서 요거 바라보는 게 뭐야? AC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C의 길이는 몇? AC의 길이는 2분의 9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변을 이용해서 계속 찾는다.
다음에 500. 닮음인 걸 찾았으면 끝나는 거죠. 자, 또 누구를 알까? 먼저 얘랑 전체를 볼 수는 없겠죠. 네. 겹치는 각이 없어요. 네. 동글밖에. 그래서 여기가 또 겹치네요. 그러면 요 큰,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AA 닮음입니다. 자, 그러면 닮음 조건. ABC와 닮음이 삼각형은 삼각형 A의 대응각 C C, B의 대응각 D D, 그 다음에 C의 대응각. B 잠깐만, B는 똑같잖아. 아 C, B, D라고 써야 되겠죠. 닮음이 삼각형 써라 라고 할 때 이게 순서가 바뀌면 틀려. 다행히 우리는 객관식밖에 없으니까 시험에 괜찮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이쁘게 잘 써줘야 된다. 대응변과 대응각들 잘 찾아서. 자, 그래서 CBD 썼고요. 뭐 닮음이야? 각 두 개가 닮은 거니까 AA 닮음이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BD의 길이를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BD의 길이를 X라고 잡아놓자. 자,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동그리 바라보는 거 6대. 그죠?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리 바라보는 거 X는 왜 길이가 다 안 나와 있으니까. 또 X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 말고 나머지 길이, 여기 길이. 큰 삼각형에서 요 각이 바라보는 길이가 몇? 9대.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인 거죠, 이제. 바라보는 거 몇? 6. 그러면 X 값 찾아낼 수 있겠네요. 다음에 626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나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나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언제일 때야? 여기서 수선의 발레일 때예요. 우리가 외운 거랑은 달라. 알겠죠? 수직에서 직각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릴 때만 쓰는 겁니다. 얘는 그게 아니야. 그럼 여기를 동글,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 큰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x가 되겠죠. 동글 x 더하기 90도, 동글 x 더하기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D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닮음이 있으면 되겠네요. 90도가 바라보는 거, 큰 삼각형에서 90도가 바라보는 거 30. 그럼 몇 대 몇인 거야? 닮음비가 2대 3인 거야. 그럼 AD의 길이를 따로 찾을 수는 없고 AD의 길이를 찾아서 20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작은 것부터 보자. X가 바라보는 게 몇? 16. 큰 삼각형에서 X가 바라보는 게 전부 AD. 그럼 몇 나옵니까? 24? 그럼 AD의 길이는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509번. 이것도 좀 어렵겠다. 동글 X 찾아야 되니까요. 자, 여기를 동글이라고 할게요.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동글. 또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직각삼각형 닮은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 자, 그럴 때 B2의 길이를 구해라. B2가 어디 있어? 요 길이를 구해라. 근데 여기 전체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요 큰 직각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길이로 찾아내는 게 좋겠죠. 길이들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적고 쳐다만 보면 돼. 보면 알아? 네가 질문한 거 아니야? 네가 질문한 거 아니야? 누가 질문했어? 적어 같이. 자 그럼 누구랑 삼각형 써보자. A BD라고 쓸게요. A, B, D와 누구랑? A 썼으니까 누구? X가 요거 닮은 거 쓸 거야. C 그러면 삼각형 C A 요걸 모르죠? 요거 그냥 A, B, C, D, E, F라고 할게요. F, D 이렇게 나오죠. 그럼 90도의 길이를 알아 몰라? 10도의 동글 길이 여기가 4니까 여기 6이라고 놔두죠. 잘못 봤나? 팔 미안, 이렇게 볼게요. 얘랑 보자. 그래야 다 설명을 먹을 수 있겠네. CB랑 닮음이라고 봅시다. 그럼 큰 삼각형에서 90도가 바라보는 거 몇? 8 8대 요 삼각형에서 90도가 바라보는 거 몇? 10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겠어요? 요 삼각형에서 E 요 길이를 찾아야 A에서 바라보는 그냥 B 길이 그냥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럼 누구랑 X가 바라보는 여기서 X가 바라보는 거 몇? 6 6대 큰 삼각형에서 X가 바라보는 거 B2 3대 4 4대 5 하면 B 값 찾아낼 수 있겠죠. 다음 전에 510번 자 평행사변형 나왔으니까 억각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자 봅시다. 자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글이고요.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X가 돼. 그럼 여기가 동글이 되겠죠. 아, 그러면 X가 90도가 X가 90도가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3 6 6대 여기서 90도가 바로 쓸게요. 9는 X가 8 90도가 A 이렇게 해서 AD 값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90도 90도 뭐 XX 써도 되고 X90 X90 써도 되고 순서만 똑같이 써주면 돼요. 다음에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